시간에는요, 우리가 의문의 변동을 공부하다 보면은 동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화를 한번 딱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의문 변동을 공부하다 보면은 무슨 동화, 뭐 비음 동화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동화라는 뜻을 잘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개념을 확인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동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이제 동화하고 이제 반대되는 이화 있거든요. 그래서 이화라는 개념. 그래서 동화, 이화의 개념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동화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내신 시험에는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용어 같은 게 뭐 순행동화라든지 역행동화라든지 그런 용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평이나 모평, 뭐 수능 뭐 이런 거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동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동화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각각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공부를 하고요. 그 동화에 관해서도 기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 하고 나서 기출을 같이 연달아서 보도록 합시다. 그럼 한번 수업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동화를 여러분들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렇게 쭈르륵 나와 있죠. 자, 동화라는 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언어 부분에서 확인을 하면 되니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어 부분에서 자, 뭐라고 나와 있니? 자, 동화라는 것은 말소리가 서로 이어질 때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영향을 받아서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소리의 변화, 즉 닮아지는 것을 우리가 동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가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동화라는 걸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니? 봐봐, 여기 이거 보시면 같을동이죠. 그리고 제일 화자죠. 그러니까 서로 같아지게 되는 현상, 같아지게 되는 의문 현상을 우리가 동화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동화를 개론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개론서에 유명한 개론서를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동화에 대해서 설명한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다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개론서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자,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의문이 다른 의문에 닮아가는 현상을 동화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같아지는 현상이죠. 같을 동자 변한다는 거예요. 같아지는 현상, 영어로는 assimilation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A가 B에 같아지는 거. 이것을 동화라고 하는구나. 특히나 의문의 대치, 교체라고 했었죠. A가 B로 바뀌는 거. 자, 다른 게 A라는 것이 B라는 것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 중에서, 의문의 변동 중에서도 교체 현상 중에서는 특히나 동화 현상이 매우 많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동화 현상으로는 이제 비음화하고 유음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음이 인접한 경우에, 붙여 있을 경우에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동화라는 것은 발음이 편해지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게 유음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신라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하니? 여러분들 신라 뭐 이렇게 발음 안 하죠. 신라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어떻게? 여기 앞에 있는 니은이 뒤에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뭐로 바뀐 거니? 리을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 발음해봐요. 신라보다 어때요? 신라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훨씬 더 쉽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신라보다 신라 이렇게 발음하는 게 발음이 훨씬 더 편하죠. 발음이 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바로 동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두음이 비슷하게 발음하는 것은 언어 보편적으로도 널리 확인된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다른 언어에서도 발음을 쉽게 하려는 이런 동화 현상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자, 특히 이제 비음화처럼, 이건 유음화 예를 들었지만 역시 이제 비음으로 바뀌는 것은 비음화가 되겠죠. 비음화처럼 자음이 자음에 동화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자음 선생님 얘기했죠. 유음화 방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신라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리을 때문에 앞에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유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자음 뒤에 있는 자음 때문에 자음이 바뀐 것은 특별히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음 동화라고 한다 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또 다른 개론서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어떤 소리가 주위에 있는 다른 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 소리가 같거나 비슷하게 바뀌는 현상. 비슷하다 다 똑같은 말이죠. 결국에 비슷하게 된다는 거야. 시뮬레이션이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발음을 쉽게 할수록 하기 위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죠. 발음이 조금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언어에서 매우 흔히 발견되는 의문 현상. 그러니까 이 동화 현상이라는 건요. 언어 보편적으로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한 의문이 소리값이 놓이는 음성 환경과 같아지는 쪽으로 바뀌는 현상을 의문의 동화라고 한다.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에 어떤다는 거야? 같아지는 쪽으로 변한다는 거야. 같아지는 거 아까 신라 얘기했었죠? 내가 니은이지만 내가 니은이었지만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으로 내가 뭐로 바뀌었다고? 리을로 바뀌었다고. 왜? 그렇게 하면 얘하고 얘가 비슷하게 되죠? 그럼 발음이 니은하고 리을 발음하는 것보다 리을하고 리을을 발음하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두 개를 연달아 발음하는 게. 자, 이런 게 바로 의문의 동화. 자, 동화 왜 일어난다고? 말살을 조금 더 쉽게 조음하고자 하는 노력의 선물에다 좀 더 쉽게 발음하고 싶어서 나타나는 게 동화구나. 자, 이어나는 소리를 같은 조음 방식으로 혹은 같은 조음 위치에서, 이거는 이제 자음 같은 경우에 같은 조음 방법이나 조음 위치에서 발음하면 아무래도 부담을 더 많이 덜어주게 돼서 방금 얘기했죠. 니은하고 리을을 발음하는 것 보다 리을이랑 리을을 같이 발음하는 게 훨씬 더 같죠? 리을이랑 같이 니은보다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담을 많이 덜어주게 돼서 발화 과정에서, 이 말을 하는 과정에서 드는 노력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개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니? 동화라는 것은 비슷하게 되어가는 현상이구나. 한 의문이 다른 의문을 닮아서 똑같이 되어간다. 동화 똑같이 되어가는 현상이구나. 그럼 이건 왜 나타난다고? 바로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개론서에서 딱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동화를 설명을 하려면요. 바로 동화를 이루고 있는 요소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영어를 볼게요. 영어 되게 어렵게 나와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화를 이루고 있는 요소를 보려면 첫 번째 동화주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것은 이제 동화음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피동화주 그리고 피동화음이라고도 한답니다. 자, 아주 간단해요. 동화주는 얘 때문에 자, 트리거라고 옆에 영어가 적혀져 있죠. 이 영어로 트리거가 뭘까요? 바로 방아쇠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아쇠 여러분들 총 쏘시는 거 아시죠? 빵 하고 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타겟이라고 옆에 적혀있죠. 피동화주 옆에 타겟. 이 타겟은 뭘까요? 바로 표적을 의미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총을 딱 쐈을 때 영화에서 봤겠죠? 실제로 쏘진 않았겠죠? 영화에서 볼 때요. 어때요? 총을 빵 하고 쏘는 거 뭐가? 방아쇠를 당겼죠? 자, 트리거를 당겨서 어디에 맞추지? 바로 표적에다 빵 하고 맞추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방아쇠가요, 바로 동화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에 방아쇠를 당겨서 빵 하고 쐈기 때문에 뭐가 맞은 거야? 표적이 타겟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동화주는요, 동화를 일으키게 하는 거랍니다. 얘 때문에요, 얘가 변하는 거예요. 피동화주가 변하게 되는죠. 여러분 피동 배우셨죠? 자, 피동 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당하다라고 이제 피동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원래 이게 뜻이긴 한데 애들이 잘 이해를 금방 까먹더라고요. 이걸 얘기를 해도. 그런 경우에 선생님 어떻게 설명을 하냐. 여러분들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돼요? 주먹을 퍽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죠. 피가 나죠. 그렇죠. 나는 주먹으로 맞았죠. 당했죠. 당한 사람 뭘 흘린다고? 피를 흘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니죠. 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동화를 일으키는 거 바로 그게 동화주, 동화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화를 당한 것을 피를 흘렸죠. 그것은 바로 피동화주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말로 피동화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설명을 적어놨잖아요. 이거 이제 개론서에서 각각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볼까요? 자, 동화주, 동화음, 우리 트리거는 뭐냐? 동화를 시키는 동화를 야기시키는 소리, 동화를 일으키는 소리. 그러니까 얘 때문에 동화가 일어나게 된 거다라는 거.
그리고 동아주는 피가 났죠, 피. 그러니까 동화를 당했다고요.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볼까요? 동화를 입는 동화되는 소리. 동화음의 영향을 받아서 동화를 입는 소리. 동화가 되는 거야, 얘가. 그리고 동화음과 같거나 비슷하게 바뀌는 소리라고 설명을 했지만 결국 얘는 뭐야? 타겟이죠? 얘는 바뀌게 되는 거야. 동화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동화로 인해서 변하는 건 뭡니까? 바로 피동화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어떤 소리가 주위에 있는 다른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그 소리와 같은 소리로 바뀌는 동화는요,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세 가지 요소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거랍니다. 동화의 방향, 그리고 동화의 정도, 그리고 동화음과 피동화음과의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첫 번째, 동화의 방향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동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바로 순행동화와 역행동화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까 동화 똑같아지는 같은 소리로 바뀌는 거 그거 뭐라 그랬죠? 그 동화를 입은 소리 그거 뭐라 그랬죠? 바로 피동화음이라고 했죠. 얘가 바뀌는 거네. 얘가 그쵸? 얘가 바뀌는 거네. 자, 그럼 볼게요. 순행동화는요 바로 무엇이냐, 앞에 얘 때문에 동화음 얘 때문에 뭐가 바뀌는 거야? 피동화음 얘가 바뀌는 거죠.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뒤에 있는 게 바뀌죠. 순서대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동화가 일어나지만 순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순행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역행동화는 감이 오시죠? 거꾸로 간다는 거. 자, 볼까요? 자, 동화음 뒤에 있는 얘 때문에 이 동화음 얘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이 바뀌게 되는 거죠.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앞에 있는 게 바뀌잖아. 거꾸로 갔잖아. 동화가 거꾸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역행동화라고 우리가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순행동화, 역행동화 예시를 보고 넘어가야겠죠? 자, 순행동화 아까 뭐라 그랬죠? 정리하자면 앞에 있는 얘 때문에 뒤에 있는 피동화음이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갔으니까 순서대로 갔으니까 순행동화. 자, 그럼 밑에 얘를 볼게요. 자, 칼날. 우리 발음을 해보면 칼날로 발음이 되죠? 자, 뭐가 바뀌었죠? 얘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 딱 보니까 아하, 니은이 바뀌었네요. 니은이 뭐로 바뀌었지? 니을로 바뀌었네요. 자, 그럼 이 니은이 뭐가 되지? 바뀌었으니까 피를 흘리고 있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지? 바로 피동화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 니은이 왜 바뀌었을까? 앞에 있는 바로 리을 때문에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리을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동화음이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앞에 있는 얘 때문에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게 됐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동화음이 앞에 있고 피동화음이 뒤에 있죠? 순서대로 갔죠? 순서대로 동화가 일어났으니까 이것은 순행동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밑에 역행동화 거꾸로 가는 거라고 했죠? 자, 앞에 있는 피동화음 얘가 피를 흘리잖아. 얘가 동화를 입었다고요. 얘가 바뀌는 거야. 뭐 때문에? 뒤에 있는 동화음 때문에 앞에 있는 게 바뀌게 되는 거야. 거꾸로 갔죠. 그러니까 이것은 동화가 일어났지만 거꾸로 갔기 때문에 역행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라의 예를 들어볼게요. 신라 발음해 보시면 신라라고 발음이 된답니다. 뭐가 바뀌었죠? 얘랑 비교해보니까 니은이 뭐로 바뀌었죠? 리을로 바뀌었죠. 아, 얘가 리을로 바뀌었네. 자, 그러면 이 니은은 뭐가 되는 거지? 바뀐 거니까 얘 피를 흘리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지? 바로 피동화음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얘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지? 뒤에 있는 리을 때문에 바뀐 거죠. 그럼 이 리을은 뭐야? 바로 동화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리을 때문에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뀐 거죠. 자, 그러니까 바뀐 게 어때? 얘 때문에 앞에 있는 게 바뀐 거잖아. 거꾸로 갔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역행동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동화를 구분하는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 구분을 했잖아요. 방금 뭐라고 그랬죠?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순행동화, 역행동화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순서대로 앞에서 뒤로 변하게 되면 순행동화, 뒤에서 앞으로 변하게 되면 역행동화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더 추가해서 그러면 앞에서 뒤로 가고 뒤에서 앞으로 오는 거 말고 앞하고 뒤가 서로 같이 변하는 동화 있지 않을까? 자, 하면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상호 동화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제 물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개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은 도움이 되니까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같이 변하는 거 있지 않을까? 앞에서 뒤로 갔다가 뒤에서 앞으로 왔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같이 동시에 변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바로 뭐냐 상호 동화라고 해요. 자, 서로 같이 변한다고 해서 상호 동화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상호 동화라는 것은요, 인접한 두 의문이 동화를 서로 주고받는 유형이라고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보통 이제 이런 예를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독립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발음을 독립이라고 하죠. 협력 쓰고 협력이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변했지? 기역이 뭐라 변했죠? 이응으로 변했죠. 얘 변했네. 자, 그리고 또 뭐가 변했지? 또 리을이 뭐로 변했죠? 뒤에 또 니은으로 변했죠. 또 뒤에 거 볼까? 자, 협력, 비읍이 뭐로 변했죠? 미음으로 변했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리을이 또 뭐로 변했습니까? 리을이 니은으로 변했죠? 어때? 자, 그렇죠. 야, 얘가 일로 변하고, 얘가 일로 변하고, 자, 어때요? 서로 동화를 주고받는 거죠. 서로 같이 동시에 동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상호 동화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예는 국어에서 상호 동화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예시예요. 이제 독립이나 협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기읍 비읍으로 끝나는 한자 뒤에 기읍 비읍으로 끝나는 한자 뒤에 뭐가 붙었니? 리을로 시작하는 또 한자가 오는 경우, 이 경우를 이제 대부분 상호 동화의 예시로 많이 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독립이나 협력 같이 인접한 기읍 비읍과 그리고 리을이 모두 다른 자음으로 바뀌죠? 이 두 개가 뭐 요걸로 바뀌고 리을은 니은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상호 동화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상호 동화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바로 이런 거죠. 독립하고 협력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 것은 기읍이나 비읍에 동화된 것이기가 명확하지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기읍이 이응으로 변했죠? 기읍이 이응으로 변했죠. 근데 뭐 때문에 변했다고 본 거야? 이 리을 때문에 변한 거야?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봤을 때 얘가 얘로 변할 때 리을 때문에 변한 걸까? 라고 봤을 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변했는데 뭐 때문에? 얘 때문에 변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봤듯이 자, 우리가 동화가 되려면 어떤 일부 속성이 같게 변하거나 완전히 변하거나 뭐 그래야 되잖아. 똑같은 쪽으로. 자, 그런데 이 기읍 같은 경우에 여린 입천장 소리이자 파열음인데 뭐로 변했지? 여린 입천장 그대로 가고 비음이라는 속성만 가지는 것으로 변하게 됐죠. 그러니까 얘가 비음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됐잖아. 그러면 얘가 비음이라는 속성을 가지려면 뭐의 영향을 받아야 되니? 바로 비음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에 영향을 받아야 얘가 비음이라는 속성이 닮아가는 거지. 그래야 동화가 되는 거죠. 똑같이 비음 때문에 비음성이 있는 자음 때문에 얘가 원래 비음성이 없었는데 비음성이 있는 것으로 변하게 됐다. 이렇게 해야 설명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얘가 뭐 때문에 변한 거야? 리을 때문에 변했다라고 본다면 얘 유음이잖아. 유음 때문에 비음으로 변했다고? 이게 말이 되니? 그래서 이게 오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 것은 기읍이나 비읍에 동요된 것이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게 바로 그런 말이랍니다. 얘가 이렇게 변하는데 요 때문이야? 이 말이 안 되잖아. 얘는 유음이잖아. 그럼 뒤에 걸 볼까? 얘 비읍과 비읍이 뭐로 변했니? 미음으로 변했죠? 근데 그게 뭐 때문에 변했다고 보면 되는 거야? 리을 때문에 변한 걸까? 이렇게 봤을 때 리을은 아까 뭐라 그랬니? 유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뭐라 그랬니? 얘는 비음이 아니었던 게 비음으로 바뀐 쪽으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유음 때문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거 뭐 이상하잖아. 이게 동화가 맞는 거야? 그치? 동화는 비슷한 쪽으로 변하는 건데 유음이랑 비슷하게 변해야지 라는 것에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욱이 이 말이야. 그래서 기읍과 비읍이 각각 이음과 미음으로 이것이 이음과 미음으로 변한 것은 리을 때문이 아니라 얘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볼 때는 자, 리을이 나중에 니은으로 변하죠. 리을이 나중에 여기 니은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요렇게 변하죠. 요거 니은으로 변하죠. 여기서 니은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 니은의 영향, 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이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닐까라고 본 거야. 그래서 요렇게 변했죠. 나중에 변했죠. 이렇게 비음으로 변했죠. 유음이 비음으로 변했죠. 그래서 이 비음 때문에 앞에 있던 비읍이 미음 비음으로 변한 게 아닐까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바뀐 것은 그 리을 때문이 아니라 리을이 나중에 니은으로 변하는데 그거에 동화된 게 아니냐라고 본 거야. 자, 그렇다고 본다면 독립이나 협력 같은 단어는 기읍, 비읍과 리을이 서로 동화를 주고받은 예라고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상호 동화는 같이 동시에 짠 하고 변해야 되는 건데 짠 하고 둘이가 변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된 거니? 순서로 따지자면 리을이 니은으로 먼저 변하고 이게 비음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 비음 때문에 앞에 있는 기억이 비음이 아니었는데 비음인 이응으로 변했다. 이렇게 해야 설명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짠 하고 변하는 상호 동화가 아니라 순서대로 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변한 거다.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리을이 니은으로 가고 이게 먼저 첫 번째 순서로 가고 요것 때문에 요 변화가 일어난 두 번째 요렇게 변화 순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순서가 있는 거지. 동시에 이렇게 짠 하고 변한 게 아니니까 이걸 상호 동화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결론서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역시 문제 있죠. 역시 여기 보시면 우리 또 뭐도 변했니? 리을이 니은으로 변했잖아요. 그럼 리을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니은으로 변한 거지? 자, 리을이 니은으로 변한 것을 바로 기억 때문인가? 자, 리을이 니은으로 변한 것은 비읍 때문인가? 라는 것에서 또 뭐를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독립이나 협력의 예를 보면은 뒤에 이 리을이 니은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이 리을 유음이 비음으로 변했죠. 그럼 뭔가 비음이 있어야 얘도 비음으로 변하는 거잖아. 그래야 동화한 거잖아. 얘가 뭔가 앞뒤에 비음이 있어야 그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비음으로 됐다. 이렇게 해야 설명이 매끄럽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봤을 때 얘가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일어났는데 뭐 때문에 일어난 거지? 이 비읍을 보니까 비읍은 그냥 파열음인데 기역을 보니까 기역은 그냥 파열음인데 비음이 아닌데 자 그래서 어떻게 변한 거지? 라는 의문점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서로 이렇게 변하는데 변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문제점이 상호 동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은 니은으로 변하는데 왜 리을이 니은으로 갑자기 비음으로 변할까? 뭐 때문에 기읍인가 비읍의 영향인가?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아. 자 그리고 기읍이 이응으로 비음으로 변했죠. 자, 이거는 리을의 영향을 받은 걸까? 아닌데 이건 유음이잖아. 그러니까 리을이 니은으로 변했다는 비음화가 먼저 일어나고 이 비음인 니은 때문에 앞에 있는 기역이 이응인 비음으로 변했다라고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일어난 상호 동화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상호 동화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게. 자, 그래서 독립과 협력과 같은 예는 상호 동화가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이제 개론서의 설명이죠. 자, 그래서 상호 동화의 예들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예들은 대부분 두 가지의 의문 현상이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일어났다는 거야.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이 비음화가 일어나고 이 비음 때문에 앞에 있는 기역이 이응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일어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야 설명이 매끄럽게 되는 거지. 이게 동시에 짠 하고 변했다면 얘가 왜 얘 이렇게 변했지? 얘가 왜 이렇게 변했지? 라는 게 매끄럽게 설명이 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의문현상은 순서대로 일어난 거지. 첫 번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일어난 거지. 동시에 일어난 상호동화 글쎄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결과 인접한 두 의문이 모두 바뀌게 된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개 다 변한 거지. 딱 변한 그 현상 자체만을 봤을 때 두 개가 짠 하고 동시에 변했다라고는 보기 어렵다라는 게 상호 동화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동화의 구분을 한번 같이 볼까요? 두 번째는 바로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 완전 동화와 부분 동화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완전 동화는요. 피동화음과 동화음이 서로 완전히 같아지는 것을 동화로 변할 때 완전히 같아지는 것을 완전 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분 동화는요. 피동화음이 동화음의 일부 특성만 담는 거죠. 일부 특성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자, 자음은 조음 위치나 조음 방식 중 하나만 닮을 수 있으며 모음은 세 가지 분류 기준 중에 일부만 닮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음의 세 가지 분류 기준 중에서 자, 모음에서 이거 있죠? 혀의 앞뒤 위치,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 요거 중에 일부를 담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기에서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 여기 자음에서 여기를 담거나 이런 식으로 일부 특성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뭐 좋은 방식만 담거나 아니면 좋은 위치만 담거나 이런 식으로 일부만 담는 것을 우리가 부분 동화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완전 동화 한자 다 써놨죠? 부분 동화 한자 다 써놨어요. 완전히 똑같아지는, 동화가 일어나는데 완전히 똑같아지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완전 동화. 그래서 완전 동화는요, 피동화음과 동화음이 완전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보면 complete assimilat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complete하게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답니다. 자, 실내, 이거를 발음을 하면 실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바뀐 게 뭐죠? 바로 니은이 바뀌었네요. 뭐로 바뀌었지? 리을로 바뀌었네요. 발음을 하면서. 때문에 바뀐 거죠. 앞에 있는 리을 때문에 바뀐 거죠. 자, 앞에 있는 리을 때문에 니은이 리을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리을 앞에 있는 리을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바로 동화음이 되는 거지. 얘 때문에 바뀐 거잖아. 자, 우리 피났죠. 자, 당했죠. 동해를 뭐가 바로 니은이 당하게 되죠. 그럼 니은이 바로 피동화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은이 바로 뭐가 됐니? 리을로 변했죠. 바로 뭐 때문에? 리을 때문에 변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변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리을이죠. 리을로 변했죠. 리을로. 그리고 원래 이 리을 때문에 변한 거죠. 어때? 피동화음과 동화음이 서로 똑같죠. 저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죠. 완전히 똑같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동화가 됐지만 완전히 똑같아졌기 때문에 완전 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분 동화를 볼까요? 자, 부분 동화는 부분적으로만 똑같아지는 거야. 부분적으로만 동화가 일어난 거랍니다. 자, 그럼 영어를 보면 partial assimilat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파트는 알죠? 파트 이게 나누는 거. 부분적으로만 동화 똑같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부분 동화라는 것은 피동화음의 동화음이 피동화음인데 피동화음이 동화음의 일부 특성만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부분 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예를 볼까요? 자, 우리가 발음을 해보니까 먹는을 발음하니까 먹는으로 발음이 되죠. 자, 뭐가 변했죠? 뭐가 변했죠? 바로 기억이 뭐로 변했죠? 이응으로 변한 거예요. 기억이 지금 뭐로 변했죠? 이응으로 변했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알 수가 있죠. 당해버린 얘가 바로 피동화음이 되는 거죠. 뭐 때문에 변한 거죠? 바로 니은 때문에 변한 거죠. 니은 때문에 변한 거예요. 얘 때문에 변했죠. 그럼 니은이 바로 동화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화가 일어난 결과를 보니까 완전 동화 같은 경우에는 리을과 리을로 똑같았잖아요. 완전히 똑같이 변했잖아. 하지만 이거는 이응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뭐요? 똑같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특성을 닮아서 변한 거죠. 부분적으로 똑같이 변한 거죠. 바로 어떻게 된 거냐면 바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바로 이 기억이 이응으로 변했다. 뭐 때문에? 이 니은 때문에 변했죠. 자, 그럼 원래는 니은과 기억이 서로 붙어 있었는데 지금 변하고 나서는 니은과 이응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달라진 거예요? 기억이 이응으로 달라지게 된 거죠. 기억은 뭔데? 파열음이었죠. 파열음이었는데 뭐로 바뀐 거야? 비음으로 바뀐 거죠. 바로 뭐가 바뀐 거니? 좋은 방법이 바뀌게 된 거죠. 좋은 위치나 좋은 방법, 이 일부 특성이 똑같아지는 방향으로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일부만 닮았잖아. 일부의 특성.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의 특성은 뭐니? 이 니은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잇몸 소리이자 바로 비음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 기억은 뭐였지? 이 여린 입천장 소리이자 파열음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잖아. 근데 얘가 얘로 바뀌면서 어떻게 일부 특성이 변한 거니? 여린 입천장 소리지만 여전히 여린 입천장 소리지만 이 이응은 비음이라는 것으로 바뀌었죠. 여린 입천장이자 비음으로 바뀌었잖아. 아, 여린 입천장이자 파열음에서 여린 입천장에서 비음으로 바뀐 거니까 이 니은이 가지고 있었던 잇몸 소리이자 비음이었던 특성 중 뭐랑 닮아진 거니? 바로 이 비음이란 비음성이라는 일부 특성을 닮아가게 된 거죠. 일부 특성을 닮아서 같아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분 동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부분 동화가 피동화음이 바로 동화음이 일부 특성만 닮았다는 거, 이거 이제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화를 구분하는 것 중에서 세 번째 동화음과 바로 피동화음과의 거리에 따라서 구분이 된답니다. 자, 동화음과 피동화음이 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직접 동화와 간접 동화로 나뉘어요. 자, 직접 동화는요, 동화음과 피동화음이 완전히 맞닿아 있는 거, 같이 이렇게 피동화음이 있고 동화음이 같이 붙어 있는 거. 그리고 간접 동화는요, 동화음과 피동화음 이 사이에 다른 음소가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딱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간접 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같이 또 예시를 봐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직접 동화하고 간접 동화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역시 한자도 다 써 있어요.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거, 접이
접해져 있다, 붙여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이간이니까 완전히 직접적으로 딱 붙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직접 동화는 완전히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동화이기 때문에 직접 붙어 있다 해서 직접 동화, 그리고 붙어 있다 해서 인접 동화라고도 똑같은 말이랍니다. 똑같은 말인데 또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같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개론서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 바로 동화음과 피동화음이 맞닿아 있는 두 개가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직접 동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음과 피동화음이 직접 붙어 있을 때 일어나는 동화를 우리가 직접 동화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예시를 볼게요. 자, 짚는다 발음을 하면 짚는다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아시겠죠? 피동화음 뭡니까? 변한 거 바로 비읍이 뭐로 변했죠? 미음으로 변하게 된 거죠. 비읍이 뭐로 변했다고? 바로 이제 미음으로 변했죠. 뭐 때문에? 바로 이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변하게 된 거죠. 니은이 가지고 있는 이 비음성 때문에. 자, 바로 뭐가 변했니? 비읍이 짚는다 했으니까 미음으로 변한 거죠. 뭐 때문에? 이 니은 때문에 변한 거죠. 니은이 뭔데? 잇몸 소리이자 비음이었죠. 요 특성 때문에 입술 소리이자 파열음이 특성이 바로 입술 소리이자 비음인 특성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 두 개가 딱 변할 때요. 자, 두 개가 변할 때, 자, 비읍하고 니은이 서로 어때요? 서로 붙어 있죠? 서로 붙어 있죠? 두 개의 비읍, 그 다음에 니은 이렇게 붙어 있잖아. 붙어 있는 상태에서 동화가 일어났잖아. 자, 이런 거를 직접 붙어 있다라고 해서 직접 동화, 인접 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 쉽죠? 이거 엄청 쉽죠? 자, 그러면 간접 동화는 뭡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화음과 피동화음 사이에 다른 게 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간접적으로 만나는 거죠. 직접 못 만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간접 동화라고 하고요. 좀 멀리 있죠? 그러니까 원격 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원자가 이제 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과 멀리 서로 수업을 할 때 원격 수업이라고 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수업이잖아. 멀리 떨어져 있는 동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동화음과 동화음이 직접 붙어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동화, 가운데 뭐가 끼어져 있을 때 일어나는 동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시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먹히다를 우리가 뭐라고 발음하냐? 맥히다라고 발음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변한 거 뭐니다? 변한 게 뭐야? 바로 어가 뭐로 변한 거야? 에로 변한 거죠. 어가요. 자, 에로 변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피동화음이 되겠죠. 자, 뭐 때문에 변한 겁니까? 바로 이 뒤에 있는 이라는 모음 때문에 변한 거예요. 자, 색을 보시면 이 어가 뭐로 변했습니까? 바로 에로 변한 거죠. 바로 뭐 때문에? 이 때문에 변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보시면 이라는 것은 어떤 거야? 바로 전설 모음이자 평순이자 고모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 모음은 뭐니? 후설이자 평순이자 중모음이었잖아. 다른 거 다 똑같고 얘는 뭐가 변한 거니? 후설에서 전설로 변한 거죠. 왜냐면 얘가 전설 모음이었잖아. 이 특성을 닮아서 얘가 가지고 있는 전설성이라는 특성을 닮아서 얘가 어가 에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에로 변했으니까 전설성이라는 특성이 닮았다. 뭐 이의 특성, 그래서 이 어에다가 이가 이렇게 반모음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전설성이라는 특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 얘가 얘 때문에 이가 가지고 있는 전설성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앞에서 변한 거죠. 어에서 에로 변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 어하고 이가 직접 맞닿아 있습니까? 아까 비읍이랑 니은은 직접 붙어 있었죠. 자, 그런데 어하고 이는 직접 붙어 있습니까? 아니죠. 가운데 뭐가 있니? 바로 기역이 있고 희응이 있잖아. 가운데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얘가 직접 붙어서 변한 게 아니죠. 멀리 떨어져 있죠. 어하고 이는 멀리 떨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간접 동화, 즉 멀리 떨어져 있다. 원격 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뜻 이해 가시죠? 자, 우리가 동화를 공부했다면 동화의 짝인 이화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사실은 동화가요, 시험에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화를 직접적으로 많이 볼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동화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다양하게 여러분들 이해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요. 이화는 이제 동화의 짝으로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보시면 돼요. 사실 이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화의 예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된소리 대기 라든지 아니면은
사이소리 대기라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동화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진 않고 또 이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까 동화는 뭐 상호동화, 뭐 순행동화, 역행동화 용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잖아요. 노출이 되잖아. 그런데 이화는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화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이화는 그냥 동화하고 반대되는 현상 중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구나. 이제 그 정도로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동화 우리 다 했었죠? 입력형. 자, 피동화음 변하는 거, 적용 환경, 동화 얘 때문에 얘가 변하는 거 있죠. 두 개가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닮아가는 현상, 동화 똑같이 되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동화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이화는요 반대랍니다. 이화는요 피동함, 얘 변하는 거죠. 피나는 거잖아요. 얘가요 뭐 때문에요? 바로 동함 때문에요. 저 어떻게 얘가 얘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데 그게 더 멀어지는 의문 현상을 말하는 거. 동화는 성격이 반대요. 아하, 그러니까 동화는 서로 같아지는 현상, 의문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이화는요 서로 달라지는 의문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피동화음과 동화음이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요, 이제 화자와 청자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개론서를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죠? 청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동화 같은 경우에는 서로 비슷하게 발음을 하죠? 닮아가는 현상으로 발음을 하죠. 그럼 어때? 말하는 사람, 즉, 화자가 발음이 조금 더 편리하게 되겠죠? 편하게 하고자 하는 욕구. 그 사람이 얘기했죠. 실라라고 실라. 이렇게 니은하고 리으로 딱 발음하는 것보다 어떻게 발음하는 게 더 편하니? 밑에 리을. 위에 리을 이렇게 이어서 발음하면 훨씬 더 편하죠. 신라 이거보다 실라 이렇게 하면 더욱더 편하게 되죠. 이렇게 하고 싶은 발음을 편하게 하고 싶다라는 화자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반영된 것을 우리가 이제 동화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아니다. 발음을 이제 여기 서로 달라지는 게 이화 현상이었잖아요. 달라지는 현상. 자, 이거는 왜 달라지게 일부러 하는 거지? 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강조하고자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고자 할 때. 자, 그래서 이화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최대한 구별해서 똑바로 제대로 듣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는 바로 청자의 입장, 듣는 사람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화에 대해서 이제 한번 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이 있어, 이런 식으로 알면 되겠죠. 이화는요 다를 이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화는 아까 같을 이게 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질성 이런 거 아시죠? 너와 나의 동질성,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화는 어때? 서로 달라지는 거, 이질감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달라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화와 다르게 디스가 붙었죠? 디시뮬레이션, 서로 달라지는 현상을 이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랐던 소리가 서로 같거나 비슷해지는 동화 현상과는 완전 다르게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오히려 서로 다르게 바뀌는 현상, 이것을 바로 이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을 이화는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직접 또는 아니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연속되면 좀 단조롭고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발음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를 아예 다른 소리로 바꾸어서 유사한 소리가 연속되지 못하도록 해주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되면 아무래도 좀 단조롭고 발음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거북, 요거 많이 나올 거예요. 요거 거북.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보시면 이렇게 크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로 다르게 바뀌는 거예요. 원래 같았는데 오히려 다르게. 그런 경우에 이제 표현 효과를 높이고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죠. 근데 이런 경우는 동화에 비해서 뭐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막 직접적으로 이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냥 이제 의문 현상 중에 하나로 이렇게 물어볼 경우가 있을 테지만. 자, 그래서 거북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게 크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이게 크다라는 거지? 잠깐만 뭐야? 거북은 거북보다 큽니까? 자, 이거는 이제 그런 부등호의 표시가 아니고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변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선생님이 첫 번째 의문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의문현상 중에는 통시적인 의문현상이 있고 공시적인 의문현상이 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통시적인 의문현상은 뭐였죠? 의문이 변하는데 변화가 있는데 15세기 예를 들어서 16세기, 17세기에 걸쳐서 이렇게 변화왔어 라고 한다면 의문현상이 15세기, 16세기, 17세기에 걸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왔어. 이거를 통시적인 의문현상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시간을 통과해서 나타나는 현상. 자, 이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로 요 표시예요, 표시. 자, 이 표시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랬는데요.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한답니다. 이거 선생님이 마음대로 표시한 게 아니고 이제 국어 공부하는 책에서는 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표시는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렇죠? 도움이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열했는데 거북이었는데 지금은 거북으로 바뀌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거 뭐지? 훈민정음 같은 이제 중세국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표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랬다 하면서 이런 표시가 나오니까 예전엔 이거, 현재는 이거라는 표시구나 라는 거 이제 추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 시기에는 거북이었다는 거야. 딱 봐도 뭐하고 뭐가 같니? 바로 비읍, 비읍이 서로 같은 소리였죠. 근데 지금 어때? 비읍이랑 기읍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거북에서 비읍이 중복돼서 있기 때문에 이걸 구별해주기 위해서 기역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소리, 비읍과 그리고 밑에 비읍이 있었던 같은 소리의 연세가 바뀌었죠. 그래서 비읍과 왜 안 쓰죠? 비읍과 기역으로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원래는 같았는데 이제는 서로 같지 않게 달라지게 되었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화 현상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리고 담임 이것도 이제 뭐 개론서에 있어서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 경우에는 표준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담임 발음해보세요. 담임 발음하면 어떻게 담임으로 발음이 되는 게 표준 발음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표준 발음에서 이렇게 돼요. 근데 두 번째 음절이 미음 있죠? 미음. 여기 미음에서 요거 색깔 다르게 해볼까? 미음에서 미음 있고 뒤에 미음 있죠? 요거. 이게 초성을 니은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니은하고 미음으로 바뀌어지고 어쨌든 뭐야 원래 미음이랑 미음으로 같았죠? 원래는 같았어. 같아도 같고 비슷한 소리였어. 자, 그것을 어떻게 해줬다고? 서로 다른 소리로 바꿔주었죠. 그러니까 이건 이화 현상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유사한 소리가 연속되는 걸 피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표준 발음에서는 다 미임인데 이제 표준어가 아닌 지방 방언에서 는 단임으로 표시가 되는데 발음을 하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이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화는요 각각의 비슷한 소리가 오히려 다르게 되는 현상이에요. 이것은 구별하고자 하는 바로 청주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거구나. 동화의 짝으로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016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이제 A형에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11번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이제 동화 배웠으니까 동화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도록 해요. 자, 선생님이 어떤 의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의문의 주위에 있는 다른 의문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그것과 동일한 의문으로 바뀌거나 좋은 위치 또는 방금 얘기했죠. 좋은 방법이 그것과 같은 의문으로 바뀐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 동화라고 한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자, 이거 밑에서 이것이 동안이 아닌지를 판단해보고 그 이유를 우리가 밝혀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맞춰서 보도록 해요. 이거 보시면은 답이 몇 번이냐면 답은요 4번이 되거든요. 자, 리을이 동화입니다. 그래서 리을이 동화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뽐느라에서 여기 비읍 보이시죠? 비읍이 뭐로 변했니? 미읍으로 변했죠. 변한 것만 보면 돼요. 변한 거 뭐야? 비읍이 여기 있는 비읍이 뭐로 변했니? 미읍으로 변했죠. 근데 뭐 때문에 변한 거니? 바로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피동화음이고 이게 동화음이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건 동화입니다. 왜냐면요 비읍이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니은이죠. 뒤에 니은이 뭐였는데 비음이었죠. 그러죠. 비음이었죠. 근데 얘는 파열음이었죠. 그랬다가 얘가 뭐로 변했죠? 비음으로 변했죠. 그러면 파열음이 갑자기 뜬금 비음으로 왜 변했지? 왜 변했을까? 뒤에 있는 비음이라는 성질, 니은이 가지고 있는 비음이라는 성질의 동화가 되었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비읍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과 콧소리라는 점이 같은 비음이라는 점이 같은 미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도 확인해 봤네요.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하면 동화 다 완벽하게 공부된 것 같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